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2021년도 찾아뵙는 첫 강의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강의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보지 않나요? 물론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내 어떤 약점을 건드려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갈 길만 가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한 귀로 들어서 그걸 계속 곱씹어 가지고 그거를 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다가 계속 가둬놔요. 그럼 심장에서 한 번씩 이게 불뚝불뚝 올라와서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또 트라우마가 되고 엄청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받다 보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상처받는 가녀린 영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사람들은 다 저를 상처 주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장애 걸려버려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걸려버려요. 그 상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걸려버려요. 심지어는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또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필수 덕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조직이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든 꼭 한두 사람 정도는 꼭 유독 독소를 날리고 이 사람의 상처를 헤집고 이 사람을 깔보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 할 정도로 못된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 왠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바보가 돼버리고 내 마음속에 병은 점점 자라나서 평생 우울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나중에 참고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이 사람한테 던져버리면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들을 잘 이해하고 믿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왜 남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잖아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친구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친구야 고마워 이 선물 내가 받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나에게 나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상처인데 친구야 이 상처 줘서 받을게 하면 이 상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병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누군가가 이 상처를 주었을 때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기도 전에 이미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얘인데 내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나 친구나 내 가족이 자꾸 넌 난장이야, 이 꼬맹이야, 넌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크지 않았지. 그래버리면 엄청나게 상처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키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나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없으면 이 사람이 난장이다 뭐 하든 기분은 나쁘겠지만 엄청난 상처가 되지 않는다. 내가 얼굴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거울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아유 너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 좀 수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얼굴 가지고 상처를 줘버리면 엄청나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넌 왜 이렇게 돌머리니? 넌 노력해도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왕따 당했어요.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은 전혀 모르고 때로는 위로해준다시고 하는 말이
넌 성격이 그 모양이어서 그래. 네가 소심하니까 왕따 당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이 병이 건드려진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이 독소를 엄청나게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이 상처는 휘발유와 같다. 그래서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는 작은 불꽃이에요. 그 불꽃이 나에게 와버리면 이 휘발유와 같은 이 상처가 확 불길이 일어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타들어가 버리는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 상처가 없고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이 된 사람 일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잔잔한 호숫가의 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라는 불꽃을 던졌을 때 그 순간에는 따끔하고 뜨거울지 몰라도 물이 있으니까 금세 그 불은 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상처를 먼저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가 불이 타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결핍, 트라우마, 이 컴플렉스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이거를 잘 극복해야만이 저들이 아무리 나에게 말을 해도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거부권을 할 수 있죠. 그때서부터 싸울 수 있어요.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 그딴 소리 하지 마. 꺼져. 나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있어버리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수가 없이 이미 이 상처가 건드려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그래 나 왕따다. 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가 그 말 하니까 나 더 죽을 것 같아. 나 살기 싫어. 울면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점점 커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슬픈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남의 말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열심히 재활하고 치료받고 약을 먹고 건강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심히 치료하고 건강하고 극복하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약해요. 저 예민해요. 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뜻한 말만 해주세요. 저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저 칭찬해주세요. 저는 너무 여려요, 약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약자가 되고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자가 되고 을이 되니까 이 사람들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시당해서 또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고 이제 나중에 사람이 싫어요 하면서 사람을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어요. 저 역시도 똑같죠. 뭘까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구가 인간은 다 갖고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져요.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휘발유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것은 나를 괴롭힌 사람과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없고 살려주세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약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많으면 저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저항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할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내가 심리적인 약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해주면
고마워요. 저한테 좋은 말 해줘서 앞으로 더 좋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분 나빠서 아니면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상처 주면 저한테 상처 줬어요. 저 괴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심리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 지은 건 아닌데 이런 약한 심리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꾸 우리는 상처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 쇠사슬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발로 일어서서 걷잖아요. 아기는 약하잖아요. 아기는 네 발로 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두 발로 일어났잖아요. 두 발로 일어났다라는 말은 우리 정신적으로도 이제 두 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존중하고 사랑해준다. 그러면 너와 나는 동등한 1대1의 관계로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굳이 받을 필요도 없다.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당신 왜 그래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왠지 참는 게 미덕이라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은 좋은 것이다. 싸우면 안 된다. 네가 참고 계속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너를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것이다. 너가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게 그럴듯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상처를 자꾸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날 깔보고, 나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서 나에게 병을 주는 나쁜 놈이에요. 내 마음속에 도둑놈이에요. 그럼 도둑놈을 냅둬야 돼요? 두 번 다시 도둑질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이제는 방치하면 안 된다. 뭐 미안한 말이지만 설령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요. 때로는 가족이고 친한 친구한테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가족이니까 이해하는 것도 있고 친구니까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가족이고 친구일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장난으로 너 어릴 때 왕따 당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내가 왕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 모르고 말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기분 나쁜 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제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의 속성은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 이 사람은 이게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크게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더 놀리고 싶어요. 더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게 된다라니까요. 수위가 점점 올라가져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어떤 잔인성, 이기성이 점점 커져요. 그럼 나는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이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있어 버리면 저 사람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약해지니까 나만 병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내하고 나에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참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는 참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참는 것은 죄송하지만 바보예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계속 저를 괴롭혀 주세요라고 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저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거리를 두고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얻을 게 없는데 굳이 저 사람하고 소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령 내가 친구가 없을지라도 저런 친구 없는 게 낫잖아요. 친구든 때로는 가족이든 사람이든 뭔가 유익하면서 서로의 도움이 좀이라도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니면 건강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잡아먹히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 사람한테 자꾸 내 행복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고 거리두기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인연을 끊을 정도로 단호해져야 한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해서 서로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물며 작은 개도 짖잖아요.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아야 돼요. 개도 좀 무섭고 두려우면 막 짖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기분 나빠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구나. 상처 주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줬다가 저 사람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일종의 위협 정도는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더 조심하게 되고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어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친구 막 5명, 10명, 친한 친구 절친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친구 많은 게 너무나도 부러웠고 많은 사람 틈 속에서 사랑받고 물론 그거를 원했지만 막상 제가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회생활도 하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 아니면 진짜 소중한 친구 한두 사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수의 한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구나. 인간관계는 삶은. 그래서 누군가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인내하고 막 이 사람한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은 가장 비참한 거고 아쉽고 안타깝구나.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소중한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더 멋있고 더 행복한 삶이구나. 그래서 제 말은 너무 사람들에게 친해지려고 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귀여운 강아지처럼 그 사람의 어떤 통제권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는커녕 나를 오히려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나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당당해지니까 저 사람도 나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친구가 오히려 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과 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거나 아니면 너 이건 문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당신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거나 조언을 해줌으로써 저 사람이 두 번 다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느 정도 적절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자기 자신한테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사람들. 그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런 악한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를 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갖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막 뜯어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병든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거나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경을 안 써버리는 수밖에 없지. 그 사람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순간 같이 병들게 된다. 그냥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아니면 뭐 폭력을 쓰면 안 되겠지만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저 사람이 그 행위를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제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과 악한 사람과 싸우려다가 내가 병들고 내가 악해져 버린다. 결국은 내가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 진리냐 이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의 말씀이냐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본보기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존중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일일 비해서 예 부처님, 예 하나님, 예 공자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상처받았어.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저 사람들의 말은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내 방으로 갖고 오지 말고 그 쓰레기가 던지는 순간 바로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스승이나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의 어떤 조언이나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 별로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아주 뒤떨어진 사람들의 독설이나 말 한마디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상처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고통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상처를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가 점점 이렇게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항상 괜찮아. 뭐 저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너에게 신이 아니야. 물론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도 결국은 사라질 거야. 우리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그냥 우리 편안하게 잠을 자자.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가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아직 지금 부족한 상태고 이제 시작한 상태야. 잘할 수가 없어. 당연히 부족할 수 있고 당연히 욕 먹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너를 너무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마. 너는 어찌됐든 지금 최선을 다한 거야. 부족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야.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아니야.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
내 자신까지도 나를 질책하고 비난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나만큼은 지켜줄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상처 주더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내 영혼의 손을 잡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지금은 우리가 많이 힘들고 상처받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우리는 오늘부터 더 행복해지고 미래 행복에 우리는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너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그냥 우리 다시 가볍게 툭툭 일어나서 저 미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리고 비난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내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나를 외롭지 하지 않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상처받지 마. 괜찮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단단하게 나를 사랑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빨리 치유해져서 또 건강해지고 또 상처를 받아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세수하고 밥을 먹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때로는 이 상처를 받는 것도 일상인 거죠. 받았으면 빨리 씻겨내고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 상처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주고 다시 우리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고 내 자신을 지켜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재문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